네, 지평선 이세훈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국회의원 윤호중의 사주죠. 윤호중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선씩이나 돼도.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을 해라. 그런데, 아니,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검찰개혁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일단 질문을 한번 보죠. 일단 사법부와 검찰개혁에 관해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 사법부와 검찰개혁, 이 사법부는 큰 일은 아니고, 이제 검찰이 문제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왜 문제됐냐 하면은, 누구야? 검찰총장이 누구죠? 윤석열.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뒤통수를 친 거죠. 뒤통수를 냅다 후려갈겨가지고,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 기소권, 그러니까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제 재판 후 회부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기소 독점주의가.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찰을 수족 부리듯이 부리더라라는 거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검찰 법이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국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국이가 민정수석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라 했더니 이제 청문회에서부터 이제 윤석열한테 터지기 시작한 거죠. 조국이가. 그 전에, 그러니까 조국이가 민정수석 할 때는 검찰개혁 얘기가 없었어요. 사법개혁 얘기도. 내 말이 틀림없어요. 인터넷에 찾아봐요. 기사 검색해봐요. 정권 초기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의 관계, 경찰이 검찰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개혁해보자 처음에 조금 그러다가 그냥 말았어요.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2년 동안 전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가 없었죠. 물론 사법농단 때 사법개혁 얘기가 조금 있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법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끝났지. 아무 얘기도 없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말이 틀림없어요.
기사 검색해봐요. 조국이가 법무장관의 그 인사청문회 가기 전까지는 검찰개혁 얘기가 없어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조국이를 이제 법무부 장관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문재인이 검찰개혁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가. 그러다가 조국이가 법무장관에 내정되고 청문회 하면서 이 윤석열이가 조국을 때리면서 거 봐라! 검찰이 문제다. 검찰이 자기네들의 권력, 이 기소권을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문제인 거예요. 문재인이가. 아니 뭐 했어 2년 동안. 검찰 개혁 안 하고. 조국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법무장관 내정되니까 이제 자기가 두드려 맞으니까 아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알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을, 현실을 알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 때도 조국이 한 일이 없잖아요. 제대로 한 일이. 그 인사청문회 여러 번 그 빵꾸를 냈잖아요. 그 인사검증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러 명 낙마시키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이 야 조국아 너 저기 법무장관 하고 연금이나 타먹어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게 기회가 되긴 된 거죠. 윤석열이가 검란을 일으킨 거죠. 검란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문재인이가 사람을 잘 못 본 경우들도 꽤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윤석열은 아주 잘못 본 거죠. 이 윤석열이가, 그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던 거죠. 나는 이제, 나도 뭐, 별 윤석열에 대해서 뭐 딱히 관심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윤석열이가, 문제 있는 거를 깜짝 놀란 게, 이제, 뭘 보고 깜짝 놀랐냐 하면, 여기 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 사진. 이게 이제 윤석열이가 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임명장 받을 때 자기 부인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여자고 부인이 뭐 하는 여자인가 했더니 무슨 그림 뭐 화랑하고 뭐 그림하고 뭐 그런 여자라는데 나는 윤석열이가 옛날에 저기 텔레비 나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시절에 왜 뭐 검찰에 대한 외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청문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윤석열이가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 사진이 그 윤석열이가 그 옛날 잠바 쪼가리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때 저기 그 청문회 할 때 그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
있어가지고 무슨 수사 중단시키고 뭐 이럴 때 윤석열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주목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네. TV 그 청문회 나오는데 뭐 잠바 쪼가리를 입었어요. 잠바 쪼가리. 형편없는 잠바 쪼가리. 이런 쪼가리도 아니야. 더 형편없는 잠바 쪼가리. 그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사진이 안 나오는데 아주 그냥 옛날 그 8, 90년대 때 그 잠바 쪼가리예요. 잠바 쪼가리. 잠바 쪼가리를 입고 청문회에 나온 거야. 국회의원 청문회. 그러니까 제대로 잠바 쪼가리를 입었으니까 돈도 없나? 검사인데 청렴한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 될 때, 아니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지검장 될 때 검사도 사법시험도 늦게 됐고 장수생이고 그래가지고 얘는 엘리트 코스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가 이제 대학교 갓 나온 애들이 이제 사법시험 붙고 그러니까 한 26살에 이제 사법시험 붙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코스고 근데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고시 장수생으로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또 한직도 돌아다닌 것 같고 또 잠바 쪼가리 입고 청문회도 나오고 해가지고 얘는 좀 가난한 출신으로서 좀 괜찮은 검사인가 했는데 마누라가 이래. 이게 뭔 얘기야? 왜 이렇게 젊고 이쁜 마누라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의 그 개천에서 욕 나가지고 나름 뭐 이렇게 청렴하고 뭐 이런 검사인 줄 알았는데 마누라가 이래. 젊은 여자에다가 부잣집이래. 그래서 아니 나이 차이도 많이 나. 그래서 윤석열이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검사가 아니네.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이 이상하게 이제 좀 이상한 애다. 문제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마누라도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나이 많은 남편을 얻을 정도로면 권력을 보고 남편을 얻은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럼 남자는 돈 보고 여자 만난 거고, 되게 이제 그런 케이스니까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난 이 사진 보고 쟤 윤석열 조금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애인데 그랬는데 결국은 사고를 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경찰의 이제 독립, 검찰의 하수인이 아니고 경찰이 독립을 해야 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기소 독점주의,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변호사들도 기소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검사가 이제 개방형, 외국처럼 변호사 하다가도 검사로 그냥 와서 일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미국식으로 개방형이고. 그리고 검사는 이제 수사권은 이제 경찰한테 넘기고 재판만 진행하는 식으로, 미국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칼이에요. 칼. 이 사회의 칼이에요. 뭐 잘못된 거를,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기강을 잡고 이렇게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칼이에요. 칼. 칼의 덕목은 뭐냐면 날카로운 게 칼의 덕목이에요. 날카로운 게.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의 기능을 분산하면 이 칼이 날카로워질 수가 없어요. 칼이 무뎌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은 날카로워야 되고 그걸 쓰는 자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을 못 쓰는 자가 자기 몸을 베는 거죠. 칼을 잘못 쓰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히는 거고. 그래서 칼은 무조건 날카롭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이 권한을 줘야 돼요. 권한을. 다만 이 칼을 쓰는 자가 잘 써야 되는 거죠. 그 쓰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이 사실은 그다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칼이 무뎌지는 거라고요. 칼이. 그래서 나는 이런 검찰개혁은 이제 칼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찬성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쓰는 자가 칼을 못 썼으면 지 칼에 지가 베이나. 문재인 얘기에 이게 문재인이와 그 일행들 칼을 잘 못 써가지고 윤석열한테 당하고 그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정치공학적. 그리고 이 지금 윤호중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 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과를 나와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이 있는 정치인들이 드문데 철학을 가져야죠. 정치를 하려면. 근데 너무 깊은 철학을 가지면 그냥 학자가 돼버려요. 정치를 못하고 철학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도울 같은 사람, 도울 선생이 시사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막상 정치시키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철학적이어서 그냥 학자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조금만 가지면 돼요. 조금만. 많이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윤호중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일지 정인이 이게 이제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학자. 나는 학자풍이다. 라는 거고 이 편관이 철학을 말하는 거죠. 철학. 그러니까 철학자인 거예요. 이 편관과 정인이 철학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누구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이황 정도? 이황 같은 철학자.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죠. 이황이. 실패라고까지 말할 건 아니고 그래서 대성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가 좀 더 대성을 했죠. 이황보다는. 근데 아무튼 철학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간이 비겁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황 같은 철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거는 이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적으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건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다듬고 조문 다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법안 심사보다도 이제 청문회 같은 데 가지고 이제 증인들, 참고인들 데려다 이제 호통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일이 오히려 더 많죠. 법을 만드는 일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이 비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것이 정치공학적인 이유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이 정치공학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전에 아니 무슨 공학이 정치에까지 있어? 웃기지 않아요? 공학이 무슨 정치에까지 있어? 이거 신조어라고, 신조어. 예전에, 이게 내가 한 20년 전쯤에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정치공학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TV에 이 시사평론가들이 뭐 정치공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평론을 하면서. 아니, 뭐 공학이 정치에까지 있나? 뭔 얘긴가, 뭔 개념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모사예요, 모사. 모략.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상대방을 모략질하고 오로지 정권, 내 권력을 위해서 하는 정치 행위가 정치공학인, 모사라고 하는 거고, 그걸 모사라고 하는 거고, 이 모사라는 말이 옛날 말이잖아요. 요즘에 안 쓰잖아요. 삼국지 같은 데나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나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걸 아는 거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유학이나 도학 이런 나 같은 사람이나 이런 걸 아는 거지 모사가 뭔지 몰라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모사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개념은 그런 거야.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게 중상모략, 권모술수 요런 개념인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과 하는 행위를 모사라고 하는데, 모사가 뭔지는 모르고, 모략이나 계략, 요런 그냥 아주 나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다 이걸 정치공학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치공학이다, 그게. 이러고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라는 말은 근래에 만들어진 말이고, 이거는 아주 나쁜 의미인 거예요. 아주 나쁜. 모사.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위해서 남들을, 상대방 세력을 모략하고, 계략을 꾸미고, 이런 아주 나쁜 정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정치공학. 그러니까 여기에 딱히 정치공학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이 비법조인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된 것이 구태여 그냥 모략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공학적 이유일까요? 이거는 여기서 쓸 말은 아니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윤호중이
철학자잖아요. 나름. 그리고 일간이 약하니까 굉장히 심지가 굳은 정치인, 학자풍의 정치인이라고 주위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가 굳은 아주 학자풍의 이황 같은. 그러니까 한번 당신이 한번 해보슈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시킨 것 같아요. 철학자가 그럼 법을 모르는데 뭐 할 수 있겠냐? 법조인도 아닌데 뭐 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법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했다면 법 같은 거 따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철학자가 아니어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법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운을 보니 올해는 이제 상관운인데 이제 내년이 식신운이잖아요. 이제 칼을 뽑는 거죠. 내년이 좀 더 권력을 가지고요. 근데 이 비겁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 됐느냐. 이 대운이 식상도 있지만 비겁도 있어요. 이 비겁이 정치인의 운이고, 이 식상이 이제 칼이고 하다 보니 비겁이 약해도 정치의 길로 들어선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정치를 안 했으면 뭐가 됐을까? 그냥 학자가 됐겠죠. 학자. 제야학자. 뭐 제야사학자 같은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제야사학자라고 해가지고 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혼자 공부하고 학문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됐겠죠. 제야사학자.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이 됐고, 대운을 보니 37세부터 이 식상운, 칼이고요. 비겁은 정치. 그래서 인생이 37세 이후로 길게 정치 생활을 하는 그런 대운이 들어와서 정치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